예, 안녕하세요. 보통사람 노태우의 공장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장 부동산의 단점에 대해서 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예, 단점이 우선 단점을 잘 알아야 나중에 운영하실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적, 계약 건수가 낮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장점에서 한 건 계약하면 수수료 높기 때문에 좋다고 했지만 한 건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공장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한 건 하면 많이 수수료 높기 때문에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계약 건수가 적기 때문에 1년 토탈로 봤을 때는 그 수입이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통 놓치시면 많으세요. 예로 남동단에 업체 수 한 7,000개 있는데 내가 그 몇 개 못하겠냐고 생각하시는데 부동산도 많고 또 하수들은 계약하기 힘들어요. 초보 창업자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몇 달 동안 계약 한 건 못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오늘 앞전에 얘기한 것이 계약 건수가 낮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을 뿐더러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래, 특별히 다른 배우자분이 누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부동산 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회사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집사람은 전업주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동하면서부터는 집사람이 일을 하게 됐죠. 왜냐면 제 수입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가족분들과 상의를 잘 하셔야 되고 누군가 한 분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동, 몇 층, 타입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기껏해 향 정도만 더 알면 되는데 공장은 천차만별입니다. 공장마다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공장은 면적도 다르고 층고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내부 시설물도 다르고 알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장 변화무쌍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예를 들어 50평짜리 공장이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100평이 돼 있는 거다. 100을 허문 거죠. 한 예로 전에는 100평인데 오늘 가니까 100을 쌓아서 50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항상 확인하고 손님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신뢰가 깨질 수 있거든요. 지식. 공장 관리에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장 경우에는 업종이 중요해요. 어떤 업종에 따라서 층고가 높은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걸 선호하실 수도 있고 기계가 무거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끄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무겁고 시끄러운 거는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이 프레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거나 기계로 쿵쿵 눌러서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르면서 소음도 심하고 그리고 바닥 진동도 심해요. 소음 진동이 심하면은 옆 공장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예로 옆 공장이 정밀 가공을 한다면 한번 쿵 때리면 옆에 기계가 흔들려요. 그러니 쫓아나기 때문에 다 불량 다 납니다. 그리고 얘를 조립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쿵쿵 때리면 시끄럽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요. 그래서 요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요 업종 선택이 잘못돼 버리면 괜히 잘못 넣어주면 건물주분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옆 임차인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 듣고 들어간 사람도 민원 때문에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게 잘 알아야 됩니다. 위험 부담. 공장 덩치 크기 때문에 만약에 중개 사고 나면은 좀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금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중점해야 될 게 일반 주택 경우에는 좀 문제가 이사를 못 떨어야 그러면 한 예로 보관센터에 물을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어느 정도 피해는 있지만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요.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그 임차인이 고객사에 납품한 물건에 납기를 못하게 되면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손해배상 물게 되는 거죠.
왜냐, 그 고객사에서 제품 생산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피해금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고 일어나지 않게 한 여러 공장을 설명했는데 공장 면적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청구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 기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약을 했는데 기계가 못 들어가는 그러면 이게 중개사 잘못인지 임차인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핑계도 될 수 있지만 한 여러 그로 인해서 임차인 손님은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지 않게 잘 알아야 되고 설명도 잘 해야 됩니다. 체크할 게 좀 많습니다. 제약. 요거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하면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좀 방문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한여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런데 기회를 멈추고 얘기 들어보면은 임대 구하십니까? 물으면 한여름 입장받고 생각하면 짜증 많이 납니다. 일하는 걸 멈춰야 되고 자기 시간 뺏기고 기계 같은 게 한번 돌리면은 세우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또 감도 익혀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한 번이면 그냥 안 간다고 좀 좋게 내보내는데 또 오고 또 오면 이제 사람인지라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풀겠어요? 그때 온 사람한테 푸는 거죠. 그러면 알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초보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시작하셨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일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트라우마 있으신 분도 있고 이것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 마상따 나왔네요. 심적 상처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가 제일 싫은 마음이 없으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태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단순한 스트레스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좀 비하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감도 많이 들어요. 이걸 잘 컨트롤해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마음, 마음의 상처 안 입기 위해서 멘탈을 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컨트롤 잘 해야 됩니다. 요 손가락 빤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일할 때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못하면 일도 잘 모르고 피해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혼자서 가장으로서 번다면 좀 타격이 크고요. 누군가 맞벌이를 해서 수입을 좀 보완해주면 좀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입이 없다는 것에서 자기가 인지하고 제자 상태를 감안해서 이쪽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괜히 제 주위 분들 중에는 가장인데 이쪽 일에 들어왔다가 석 달 동안 수익이 없어서 그냥 그만두시는 분 있으세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초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걸 넘기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창업도 하고 일도 좀 그나마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면 모든 일은 다 근면 성실해야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조금 나태해지는 순간 바로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동네에서 탑10 달리시는 분 보면 항상 열심히 하세요. 직원분 사무실 한번 놀러 가게 되면 직원은 사무실 지키고 있지만 대표님들은 거의 다 안 계세요. 돌아다니시는 거죠. 손님도 만나고 물건 홍보도 하고 그래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근면하지 않으면 이쪽 바닥에서는 거의 도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근면한 생활을 갖고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승자 독식. 요건 장점이면서 단점인데 초보 창업자한테는 아주 큰 단점이죠. 그냥 1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는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등 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승자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요. 근데 후발주자한테는 좀 힘듭니다. 그걸 잘 극복하도록 자기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공정보험 단점입니다. 여기 제가 느끼지만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개인 차점 있는 부분이 제가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업하시기 전에 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것만 큰 것만 보고 시작하셨다가 나중에 웅덩이에 빠질 수 있거든요. 단점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